상명대학교 안내입니다. 상명대학교는 제가 그동안 했었던 학교들 중에 가장 아마 내신 평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원래는 그러니까 창명대를 찾아본 거는 창명대가 천안 캠퍼스도 있어가지고 천안 캠퍼스까지 고려해가지고 제가 지원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지역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다가 서울에 있는 창명대 본캠까지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수시 모집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교과 우수 아이를 쓸 건 아니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봐야 되겠다. 봐야 될 때 여기가 경쟁률, 합격자, 최종 등록선 성적이 되겠다. 그래서 인문학부에 지금 제가 하는 학생이 4점 두 번째인데 쓸 수 있는 데가 있을까? 봤더니 이상한 학과들이 있어요. 공간환경학부, 경제금융학부, 글로벌경영학과, 영어교육과. 근데 뭐 이 특정 영어교육학과는 사실 그때 다른 학교들도 그랬지만 외고 다니는 학생들이 성적이 밀려서 그래도 집 가까운 데 4년제를 쓰거나 했을 때 좀 더 유리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활동한 내역들이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으로 활동한 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최종 중에서 제일 낮은 친구가 이렇게 된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초에 합격했는데 다른 데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여기 간 걸 보니까 이게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는 여기 쌍명대학교 자료가 안 공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평균 합격태를 보면 사실 제가 하는 학생이 4점대니까 쓸 곳은 사실 없는 것 같다. 그죠? 쓸 가능성이 없겠네요. 없겠어. 오늘은 이걸 괜히 살펴보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희망이 뭐 경제금융학과나 이런 데는 공간 환경부나 이런 데를 아니지 행정학부네요. 사실 이런 데를 뭐 특별히 어디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유리한가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데 몇 군데들이 있길래 찔러보기 상향 지원 찔러보기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류평가 100%,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좀 불안한 친구들 좀 안전빵으로 쓰는 인원들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면접보상 30%가 들어가 있다 라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고사는 11월 13일, 11월 14일 이렇게 해서 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보고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인성을 보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면접에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니까 이 학생이 전공 관련돼서 활동을 진짜 우리 학과를 생각을 했는가,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뜻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성적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아까 했던 행정학부가 10.6대1. 근데 이건 올해 이제 뽑는 인원이고요. 이건 작년에 뽑았던 인원인데 10대1의 경쟁률이었는데 충원률이 19명이다. 그죠? 그러면은 16명, 19명을 더 뽑은 거니까 실제로는 35명 뽑은 거겠다. 그럼 160명 중에 35명인 거잖아요. 그죠? 경쟁률이 10대 1이었으면 160명이 지원했으니까 10대 1인 거고, 그지? 160명이면 10등분 해가지고 10명 중에 1명 뽑힌다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9명 뽑혔으니까 35명, 실제로 160명 중에 35등까지 뽑혔겠다. 맞나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틀리는 건가? 나누기 하면 얼마요? 7 나누기 32 하면 20%네요. 그죠?
그럼 뭐 나쁘지 않은 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4.75로 사실 성적을 때려서 상명대 거기 평가했더니 C등급이래요. C. 물론 A, B면은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지만 C는 적정 수준이니까 C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죠 평균이랑 최저가 이렇고 최고점이 이렇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C가 나온 학과가 또 있는데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이게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인데 거기 한일문화 컨텐츠 전공이더라고요. 이런 전공이 있는데 경쟁률이 이랬어. 그죠? 9명 봤는데 올해는 7명 번 인원이 더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 여기도 5.37이 합격해가지고 4.75로 제가 한 거예요. 4.75로 했을 때 C등급을 받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C등급 나오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게다가 이 학교는 인문계를 선택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 선택해서 했는데 4.75인데 C등급 나왔으면은 적정은 보기로 적정이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상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써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언급이 많으니까 내가 그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나 교과목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뭔가 좀 임팩트 있는 활동을 했으면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면접 때에 이 학생이 진짜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관련된 질문들을 하셨을 때 내 대답이 잘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받으면 합격할 확률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다 하향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향 지원이면 C면은 어떤 건 사실 모르겠어요. C인 분들 중에 혹시 해셔가지고 합격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인문 몇 개 학과가 더 있는데 한국어 문화전공은 C였고요. B 뜬 것도 있어요. 글로벌 지역학부. 글로벌 지역학부는 7.35까지도 합격해서 이후 7.35는 사실 뭔지 모르겠어. 아니 그리고 평균이 5.17. 얘 때문에 평균이 5.17 되는데 얘가 외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외고 아니고서 인문계인데 7점인데 상명대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체능 관련된 학과도 사실 4점대 친구들이 가기 어려운 학교다. 상명대가 점수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인서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학교가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만 보면 애매하니까 여기 추가 합격이 어떻게 됐었는지 있어요. 상명 인재 전형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그 뭐 공관 환경부가 아까 있었는데 정원이 이렇게 44명 중에 15명을 뽑은 거죠. 이걸로 1차로 6명, 2차로 7번부터 7번까지 3명씩 계속 추가돼서 계속 빠졌나봐요. 계속 그죠? 매일 추가. 그 다음에 경제공명학부도 모집 인원 25명 중에서 6명, 9명, 10명, 11명, 16명까지 뽑았네요. 그죠? 거의 그 인원만큼 거의 그대로 한 번 더 뽑았다. 한 바퀴가 거의 다 돌았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충원율이 높으니까 진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죠?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충원율이 높은 학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일 문화 콘텐츠 전공.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추가가 별로 없었던 거 봐서는 여기는 진짜로 그냥 성적이 낮은데 질러봤는데 합격한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2020년도 내고 이거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여기는 2년치를 보는 중이에요. 행정학부학과 공관학교부 봤더니 충원율이 계속 높다. 그래서 더 늘어났죠. 충원하는 인원이 더 늘어났었고 경제공학부도 충원 인원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 17명 봤는데 34등까지 갔으면 거의 두 바퀴를 더 돌은 거네요. 그죠? 두 바퀴를 더 돌았어. 2021년도 경제금융학부 C 4.75가 C라고 나왔고 여기 6점 이상까지 가게 된 게 추가 합격까지 가서 최종 등록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갔었나 봐요. 그죠? 그런 걸 봐서는 뭐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닌가 보다. 충원율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유튜브에 가끔 나오잖아요. 미달돼서 합격했다. 충원 미달돼서 썼으니까 서류상으로 문제 없고 오류 없고 성적순으로 뽑는 거니까 어쨌든 점수상으로는 매겼어.
그런데 등급이 6등급이야. 그럼 어떻게 뽑아야지.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나 봐요. 아 근데 여기 상생부 교과네. 3명 인지형으로 가야 되는데 3명 인지형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도 어차피 비슷하네요. 그죠? 경제금융학부를 제가 노리고 있는 건데 그 친구가 경영을 원해가지고 이렇더라. 그죠? 그럼 어차피 위에가 비슷하니까 올해도 경쟁률 한번 인원수랑 경쟁률을 보고서 염두에 두고 그 자기소개서는 써놨다가 준비해놨다가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교과우선은 이번에 빼겠습니다. 교과우선은 패스하고 이게 지금 뭐냐면 성적 현황이에요. 2020년도 성적 현황. 여러분들 표준 편차 알죠?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오차 범위가 얼마나 있는가. 공관 경제금융학부 2020년도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 인재 전형이. 근데 2021년도 경제금융학부 보면은 3.86이고 0.63입니다. 평균도 낮아지고 오차 범위도 조금 더 늘어났네요. 그죠? 그러면은 4점대 친구들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경제금융학부 최초 합격자는 표준 편차가 더 넓었어요. 애초에 4점대까지 합격을 했었던 거여가지고 4점대인데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자소서를 정말 잘 쓰거나 활동이 정말 탁월한 게 있으면은 성형대에서 폭넓게 인재상을 꼭 성적으로만 꽂지 않고 다양한 인재들을 뽑으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 근데 막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좀 앞자리가 1까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앞자리가 1자까지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0.7, 0.8 영어 교과서도 0.8 근데 영어 교과는 0.8이어도 원래 평균이 2.74니까 뭐 그렇게 4등급 친구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없겠죠. 3점대인데 오차 범위가 큰 학과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전제 조건은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전공 적합성이 우수할 때 아까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 언급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에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그죠? 아까 앞에서 그 모집 인원들 계속 봤을 때도 그렇고 한일문화 콘텐츠 전공도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소프트웨어 융합부에 있는데 인문으로 뽑잖아요. 그러면 사실 취업이나 그런 데서도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영상 쪽도 배우고 하면 요즘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으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학생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서 물어봐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거는 올해 그죠? 아까 저기 하나만 봤는데 소프트웨어 이거 봐봐야겠다. 소프트웨어 융합부에 한일문화 콘텐츠 전공 한일문화 콘텐츠 전공 이렇네요. 그죠? 계속 비슷하네. 4점대 친구들이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한테 하면은 욕먹 혼나겠지만 자기가 자기소개서와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활동이 탁월하게 있으시다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말했어요. 4.75로 했는데 몇 개 하다 학교들이 C등급이 떴다. 우리 C면 A부터 A, B, C면 A, B는 거의 뽑힐 가능성이 높은 상위권에 속하는 거고 C등급이면 지원해봄직한 등급이라고 우리가 우겨볼 수 있지 않을까. 저 된다는 거 아니고 가능성 높다는 거 아니고 우겨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4, 5등급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4등급 초반대에 있는 친구분들은 충분히 도전해봄직한 자소서로 도전해봄직한 영역에 속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으로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이팅!